안녕하세요. 이번 주 내도록 좀 많이 춥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자, 오늘은 제가 그 정보방에 올라온 사진 두 개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김상욱 의원이지요. 그리고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은 코인 금융사기 피해 실태 및 회복 방안 간담회라 해가지고 26일이면은 어제예요. 어제 그 간담회가 있었는 거고, 그 다음에 참여를 거기에 못하고, 이게 뭐 개의사당은 아닌 것 같고, 어디에 당사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여기 보면은 장효조, 정광은, 권준영, 뭐 한지우, 김진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해외 도피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장효조, 한지우, 그 다음에 이 김진아는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조금 달라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 이런 거예요. 일단, 어, 이 이러한 피해자였는데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하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이런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를 했을 때 저도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그 자료를 제출을 해가면서 그 전달을 좀 해달라. 뭐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정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결정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안 해요. 간담회를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한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못 끼쳐요. 이유는 이런 간담회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러한 피해 상태를 확인을 한번 하고, 이거를 입안을 해서, 소위 말해서 법을, 그, 입법을 해서 이러한 피해들이 앞으로 생겼을 경우에 뭐 좀 더 강하게 처벌한다거나 아니면은 법률을 하여튼간에 개정이든 기존의 이등을 좀 강화를 하든 아니면은 새로 제정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으로 입법화 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이지, 재판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는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그런 그 저기 보편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법에 영향을 못 끼친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초선이고, 그래서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때 들어주는 것까지는 한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는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못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상권 분립에서
필요 이상으로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도 제가 뭐 이미 경험이 많잖아요. 뭐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 그 다음에 진주 쪽에 국회의원 사무실, 구미 쪽에 국회의원 사무실,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있었던 사람의 그 국회의원 사무실, 그거는 제가 그 서울 의사당 그 의원 회관에 있는 그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다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기에다가 이 뭐 의견서 정도도 아니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는 이 관여를 사실 못해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어떠한 뭐 메시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민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참조를 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좀 해 주십사 뭐 이런 식의 내용은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관여가 절대 불가해요. 그러면은 쇠고랑 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간담회에 아까 보셨던 그 사진 속에 KOK와 관련된 사람이 여기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인 금융 사기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여러분들 뭐 피해자 금융 사기 피해자 연대 뭐 이래가지고 참여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피해자 연대에 속해 있었던 피해자 단체가 사건별로 했을 때 코인은 그 당시에 뭐 우리는 코인이라고 하지도 않죠. 사실은 토큰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그냥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개혁코인은 토큰이지요. 뭐 그냥 그렇게 마구 쓰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는 실질적인 기존 금융 피해자 그 피해 단체들만 있고 케어케어와 같은 이런 가상자산 사업이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어,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떻게 이 차별화 해가지고 나의 주장을 그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케어케어와만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기가 그리고 뭐 이 상황 자체를 설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받을 수도 없을 거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 카톡이나 하나를 보면서 뭐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허위 정보나 흘리고 그게 또 이 피해자 전체를 위해서는 하등의 도움도 안 되고 되려 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는데 법적 싸움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 역할을 하는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보다 하다못해 이 뭐 소수의 인원이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 프랭카드 뭐 피켓을 들으셨던 분들 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뭐 대충 시야를 보면 한 20여 명 뭐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외침을 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이런 추운데 이렇게 한들 사실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얼만큼 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어, 죄송스럽지만 큰일이에요. 그 시간에 20명이면은 정말 그 시간에 범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기 유사수신 등으로 해가지고 이 범죄를 입증하는 데에 증거 하나만이라도 더 찾는 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금 보장이라는 그런 기록물을 찾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록물이 도대체 이게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건지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그런 거 많잖아요. 분명히 원금 보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지 마라. 홍보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소개를 한 사람이라도 더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참여 코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소개한 사람으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나한테 보상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수익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이거를 원금 보장이 된다. 현금적으로, 금액적으로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 어떤 경우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를 소개한 소위 말해서 이 등급으로 따지면은 뭐 몇 성, 몇 성, 몇 레벨, 몇 레벨이라고 하는 그 위에 나를 소개한 사람이 또 나한테 원금 보장이 금액적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 요런 소수들이 소위 말해서 이게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위 말해서 그게 기망행위에 속해요. 속이는 거잖아요. 원금 보장이 실제로는 되지 않는데 원금 보장이 되면서 현금 금액적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해서 이 사람이 빨리 내 참여 코드를 받아서 실제로는 가상자산 암호화폐들을 사서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 스테이킹이 됨과 동시에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때부터 카운트가 적시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거를 원해서 사실과 다른 실제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했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출처도 없는 그런 뭐 PPT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봐라. 원금 보장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 거짓 소개한 내용을 믿고서 처분행위라고 법률적으로는 써요. 스태킹을 했다. 이랬을 때 기망행위가 내가 피해자가 처분행위, 스태킹을 한 시점 이전에 있었고 처분행위를 했고 결국에 손해를 봤다. 이러면은 이게 이 처분행위까지는 되지요. 그러면은 이 사기를 친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어떻게 어, 손해를 만들었고 그놈이 이 이득을 취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죠. 그런 내용들을 찾는 데에 차라리 시간을 보내는 게 재판에 영향을
훨씬 더 끼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런 사항들은 언제, 어느 시점에 했어야 되느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송치하기 전까지, 송치를 했더라도 검사한테 넘어가서 기소, 불기소, 이거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되는 증거 자료들이 그 당시에 주어졌다고 하면은 기소, 불기소 판단을 할 때 기소 쪽에 훨씬 빨리 그, 어, 기소 쪽으로 결정을 하고 기소한 다음에 공소장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까지 갈 수 있겠죠. 재판을 어떻게 보면은 연다는 이야기가 기소를 해야지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열린 상태에서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그런 증거 자료, 뭐 증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은 재판 판사들이죠. 그러면은 이 추운 날씨에 피켓 하나 들고 뭐 한지욱이 송환해라, 김진아 송환해라, 뭐 정광훈이 소환해라 한다고 소환이 됩니까? 그리고 간담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그거는 간담회를 한다는 게 우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 김상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재판부에다가 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피해자다 보니까 그냥 어, 정치권의 국회의원이 간담회에 참석을 하고 우리 피해자 단체의 대표가 누군가가 참석을 했으니까 우리 사건에 뭔가 영향을 끼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두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또 뭔가를 했잖아요. 그럼 대단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적인 내용, 그 다음에 정말 법률적으로 했을 때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들을 기록물을 가지고서 전달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수사도 하고 그거를 수사 기록을 보고서 검사가 또 기소를 하고 공소장의 내용을 범죄 사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체적인 범죄 뭐 사실 이런 것들을 뭐 적시를 해놨는데 이런 내용이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라는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공소장이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 내용을 그 국회의원이 뭐 변호사 출신이고 법조계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은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상식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이런 사건 자체를 수사를 제대로 해 왔었는지 안 해 왔었는지, 그 기록물들을 가지고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정도는 뭐, 소위 말해서, 검토를 좀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조언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 내용을 한번 봤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검, 검토한 내용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기에다가 보내서 그 내용을 참조를 해서 뭔가를 제대로 파악을 좀 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내용들을 다 그 정리를 한 내용이 전달이 됐고, 그 앞에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 검토를 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정도의 커버 페이지가 들어갈 뿐, 실제로 내가 이거를 검토를 해보니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니들이 똑바로 해라. 이렇게도 못 쓴다 이거예요. 하물며 지금 간담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지 않고 뭐 부산에 살거나 뭐 전라도 목포에 살거나 뭐 광주에 살거나 아니면 구미에 살거나 울산에 살거나 한 사람들이 간담회 한다고 거기 가면은 시간, 돈 다 소비하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등의 영향을 못 미쳐요. 그 간담회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뭐, 타이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피해 실태 및 회복 방안 간담회예요, 그냥.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뭔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그럴 시간에 그 핏겜 만드는 데에도 돈 들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것도 또 쓸데없는 그런 이제 시간 낭비에 돈 낭비. 그 다음에 추운 날씨에 또 그걸 하고 있어야 되니까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러한 피켓을 들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누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피켓 내용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KOK 사건 핵심 피의자 강제 송환 말로 해가지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 강력 촉구 국회의원 간담회 90만 KOK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호소. 이 사진을 하나 찍는 데에는 이 우리가 몇 명이 이렇게 했다 보여주는 거 그거 말고는 별 의미도 없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했다라고 눈으로 보였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실제로 아무런 어,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게 이런 내용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다뤄지거나 뭐 이런 부분은 모를까. 그렇다소 치더라도 법정에서 그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증거 우선주의라고 하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분명히, 그, 이, 예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살인을 한 거는 확실한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또는 정황상 모든 것들이 이놈이 범죄자고, 이놈이 정말 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정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밖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 사건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불송치 결정. 판결도 마찬가지로 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이 사건을 뭐, 이 유죄를 때릴 수 없다. 결국에는 무죄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개라도 그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증거를 한 개 더 찾아가지고 이 범죄 사실을 입증을 하는데 제출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금 보호장이라는 그런 PPT 지난번에 그 피고인 측에서 피고 대리인이 어, 이 빔 프로젝트에 이렇게 띄워 놔놓고 보여줬을 때 그게 출처가 어딘지도 사실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거 하나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배포가 여러분들 모두한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보고서 그 내용을 접하고서 내가 그거를 믿고서 했다는 게 사실 저도 그 내용을 본 적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KOK 뭐 이 사업에 참여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원금 보장이 절대로 안 된,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걸로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계속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플랫폼 가격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가격으로 이 해지를 했을 때 나눠 갖고 나오는 개수가 US 달러로 표시된 거를 플랫폼 가격으로 나누면은 개수가 플랫폼 가격이 떨어지면은 많아질 거고 플랫폼 가격이 올라가면은 적어질 거고, 그 당시에 플랫폼 가격에 거의, 어, 약간의 갭을 두고서 거래소의 가격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피해를 크게 볼 일이 없다. 이것 때문에 저는 한 거지.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원금이라고 하는 그 금액적인 보장을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소개한 사람들을 고소를 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 그,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금액적으로 사기죄를 걸든 해서 그 증거를 제시를 해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원금 보장이 금액 보장이 된다라고 해서 스태킹을 했다. 시간적인 순서로 봐서 맞아요. 스태킹을 했고 금액적으로 내가 받지를 못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이 사람이 어떻게 어, 이 편취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추가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는 판사가 원하는 거는 내가 유무죄를 판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 범죄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무죄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뭐 그 정보방이라는 데에 또 올려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신동이라는 사람은 뭐 동참 못해서 죄송합니다. 응원합니다. 고재시라는 사람은 수고하셨네요. 서수진이라는 사람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가온이라는 사람도 아이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수고는 했지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헛일을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 피켓 또는 20여 명이 피켓을 들고서 뭐 시위를 하든 피켓을 들고 서 있든 안 한 것보다는 낫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표현을 하면 앞에다 헛자를 붙이는 거죠. 헛수고.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그리고 이거는 극히 상식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뭐 영향력을 판결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 이하의 이 받아들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구석에 콕 처박혀 가지고 이런저런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또는 서류로 어떻게 찾으려고 하면은 하드카피 이런 거를 찾으려면 오만 대 돌아다녀야 되지만 압수수색을 할 때 또 찾아가서 하잖아요. 이런 페이퍼로 되어 있는. 그런데 이게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그러한 설명을 한 부분을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는 것이 차라리 이 일에,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이거는 밖으로 돌아다녀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3년 6개월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도 집회 횟수로 따지면 한 다섯, 여섯 번 제가 직접 그 주도하에서 한 집회는 다섯, 여섯 번밖에 안 되는데 그 다섯, 여섯 번 중에서도 두 번은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부산 시 같은 경우에 또 민원실에서 뭐 블록체인 그 담당자로부터 그 BIDC에 대한 내용을 뭐 스토리를 들음으로 해가지고 시위하지 않았어요. 울산경찰청에서도 두 번째 집회 때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미팅을 하고 그래서 추운 데에서 우리 집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여주기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이 법정에서 뭐 지금 상태에서는 그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예 나는 범죄를 안 저질렀다라고 하고 피고 대리인 변호사를 그 선임을 해가지고 법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법적 싸움에서 법원에서 법정에서 그거를 증명을 해서 이놈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아무리 떠들러 봐야
특히나 울산지법에 계시는 판사님이, 그 다음에 검사님이 그런 내용을 듣기는 하겠어요. 심지어 사건이 많아서 지금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거를 다 외우다시피 또는 아주 정독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이게 범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밑줄 쳐가면서 이거를 다음 법정에서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너무 드라마,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그렇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멍청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에 녹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아, 시위하고 플랜카드, 피켓 들고, 뭐 플랜카드 이를 앞에 세워가지고 집회를 했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조금 더 가서 언론사에서 사진을 찍었고 기사화해 줬다. 그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검사나 판사가 봐야 되는데 그 담당 검사나 판사가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나는 이 일을 했다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이봉우라는 사람이 제가 알비온이라는 회사 거기에서 1인 시위 뭐 그런 거 하면서 한 날은 자기 혼자 갔으니까 사진을 누가 못 찍어줘요. 뭘 했느냐? 그 건물에 있는 거울에 자기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올려놨어요. 보여주기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시위를 하면서 저 사진 찍는 거 하지 말라고 하지요. 사진, 제가 주도를 했으니까 저를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 사진 찍는 거 하지 말라고도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 저 사람 뭔가를 좀 했구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인 일을 한 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 저는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뭐 수고했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피해자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생각은 해요. 문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티끌만큼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수집을 하고 이거를 경찰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범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 자료다라고 제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 다음에 제출되는 그 증거 자료를, 그러니까 뭐, 경찰에 고소를 하면은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고소인들이 증거 자료라고, 정말 결정적인 증거 자료라고 재판에서 내보일 수 있는 게 있느냐. 지금까지 뭐가 있었어요? 요번에 2월 9일에 와보세요. 그 증인들, 정말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신문조사를 받은 사람, 피해자 대표로서 두 사람이 받았대요.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요. 뭔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세요. 직접 와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정언을 하고 어떻게 진술을 했고 했는지 그거 말고는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왜? 대부분은 경찰이 2022년 2월부터 기소 날짜가 송치가 뭐 한 10월경이나 뭐 됐겠죠. 기소 날짜가 12월 25년 12월 24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경찰이 압수수색부터 해가지고 쭉 뭐 하다가 한 8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고소장들이 전국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울산경찰청으로 모였다는 거고, 울산경찰청의 경찰들이 이 피해자들, 고소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인들로부터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수사에 참고가 될 만한 그런 기록물들을, 그러니까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받은 게 없다는 식으로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게 자기들이 수사를 해온 대로 해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기보다는 유사수신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를 하다가 이게 세 가지가 있죠.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 이렇게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한 거지요. 근데 저는 세 가지가 다 힘들다. 요건 성립도 어려워 보이고, 그다음에 증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스테이킹을 현금으로 한 것처럼 했다가 범죄 일람표의 그 피해 금액이 특정도 어렵다. 뭐 이것들은 변호 대리인의 성명 요구를 통해서 뭐 또 그게 바로 잡혀 버리면은 정말 원금은 결국에 가상자산으로밖에 될 수 없다. 그럼 가상자산 그거 받아가지고 원금 회복을 했다라고 만세 부를 거냐? 미친 짓이죠. 그러면 가상자산 네 종류, 그게는 다빈치 코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다빈치 코인 뭐 80만 명이나 80만 명, 90, 아까는 9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90만 명이라고 손 치더라도, 다빈치 코인 꼬라지라도 한번 본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거는 그 내부적으로 지들끼리만 했던 거기 때문에 다빈치 코인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소장에 들어가 있어요.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쪽팔리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피해자라고 하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쪽팔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위 참여 한번 한다고 뭐 100번, 1000번을 했다라 손 치더라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범죄를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거고, 범죄 사실을 설명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일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게 맞고, 제주도에서 시위하는데 참여한다고 왔다. 법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도움이 될 거다. 소개만 하는 거, 소개를 했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일을 한 거지요. 도움이 된 거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건 없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없고, 우리 하여튼 간에 저놈들한테 사기당했다. 엄청난 돈을.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되느냐?
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안 되지요.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보방이든 비대위방이든 협의회방이든 그걸 한번 쓰고 하는 게 뭔가 지가 뭔가 일을 한 것처럼 느끼느냐. 그게 법원이나 경찰이나 여기에 제출이 되지 않는 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게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정보 제공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지들끼리 아무리 씨부리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 하는 것 중에 나이가 10살 먹은 애도 아니고 40, 50, 60, 70, 80 이런 먹은 사람들이 이런 아주 객관적인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는 피해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인데 내가 한 일은 뭐가 있느냐. 내가 실제로 법원에, 아니, 뭐, 경찰에, 검찰에, 법원에 어떠한 이 법적으로 유무죄에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요. 법원, 법정에 방청하러 갔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법정에서 중요한 거는 판사, 검사, 피고, 뭐 대리인까지 포함해서 정인, 이거 말고 방청은 말 그대로 방청. 우리가 TV 뭐 스크린상에 이 나오는 배우들, 가수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뭐 프로그램의 주죠. 방청하는 사람들은 주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잘하면 박수 치고, 웃기면 웃고, 뭐 마음이 찡하도록 만들면 울고, 그거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 그러면은 그 주체들이 그 법정에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내가 뭔가를 이 기록물을 통해서 또는 정언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굿이나 보고 떡을 먹든 아니면은 하나도 못 먹든 뭐 그런 상태예요. 그냥 어 그냥 뭔가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우리 그냥 90만, 80만, 저는 80만 명 좀 넘는다고 하는데 저는 뭐 계속해서 90만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범죄 일람표에 보면은 47만 명인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디에서 90만 명이 나오고 그 지랄을 하는지 난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옛날엔 160만 명, 뭐 180만 명 익하다가 100만 명 캤다가 뭐 90만 명 캤다가 뭐 범죄 일람표에는 뭐 40 몇만 명 캤다가 엉망이에요. 그냥 막 짓거리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사람은 제가 공소장 변경 뭐 요청을 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한 적이 없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허위 정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 조금 그 말로 좀 길었는데 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로 뭔가를 피해, 그,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그것만 가지고 법으로는 못 이겨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죄자들은 난 몰라. 난 그런 적 없어. 이러면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범죄 아니냐?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끝나요.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 지가 직접 뭔가를, 정머식이라고 하는 여잔지 남잔지도 몰라요. 그 실명도 아닐 거예요. 정경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게 지가 울산경찰청에 뭔가 증거 자료나 이런 거 하나 제시를 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런 글이나 올리고 있어요.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띄워놔요. 그건 뭐예요? 선동이지요. 거짓 선동이지요. 허위 정보 유출이지요. 정보통신망법에 이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을 하는 거지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왜? 나머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멍청하니까 저게 범죄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허위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당하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조적, 시스템적인 이런 부분들이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저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 속아서 사기당했다. 원금 보장된다고 해놔놓고 우리 현금을 안 돌려준다. 이게 그들 주장이잖아요. 지금 피해자들 보호소되어 있는 그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어, 지금 피고인으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박사 출신이고 재단 이사장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놔놓고 거기에 그 사람을 도와서 이 피해 회복을 좀 해보겠다라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뭘 해줄 거냐? 그리고 당장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뭘 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 이런 걸로 일대일 수합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이나 할 이야기냐? KOK가 0.0000 얼마인지도 모르는 이런 달러로 표시된 US 달러로 표시될 수 있는 USDT로 표시가 될 수 있는 이거를 어떻게 아발란체와 같은 것과 수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들을 왜 그게 혹해지느냐? 이게 소위 말해서 기망을 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 기망을 당한 거지요. 실현 불가능해요. 그거를 지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우리는 현금으로 피해 회복을 이 성소를 하면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했잖아요. 다 각하됐죠. 그러고 나니까 거의 수천 명 같아요. 민사로 갔어요. 민사로 간다 그랬어요. 그 전에 1심에서, 민사 1심에서 부분 성소를 했는 뭐 25명인가에 대해서 7,500만 원, 뭐 일부 성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갔다. 그럼 거기서도 일부 성소를 하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받고 우리 잘했다라고 만세 부를 거예요. 그러고들 있어요. 예전에 울산 법원 앞에서 피켓 들고 프랜카드 걸고 집회도 했지요. 재판 시작 전에. 영향 미치던가요? 감정이, 감정적인 호소, 감정이 섞인 판결은 날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 판결이 나는 거는 증거 위주, 객관성. 뭐 객관성이라는 것도 증거가 제시되는 상태에서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유죄를 만들 수 있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증거를 한 개라도 가지고서 경찰로 가서 이 증거가 어떠한 부분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라고 제시한 사람이 있는지, 이 증거라는 거를 뭐 거기서 그 시의원 출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1,400 몇 가지를 제출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 1,400 몇 가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느냐? 그럼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뭐다라고 모를 때 경찰이 1440여, 뭐 1400여 가지의 증거 자료를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여기에 이게 뭔 내용인지 잘 알고서 이 부분이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이구나. 이게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 거구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심지어 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이 뭐 뭘 수사를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또 맞고. 근데 지금 우리 협의회라는 것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뭐 협의회 열심히 뭐 어떻게 좀 귀담아 듣고 뭐 하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내가 누구한테 듣다 보니까 뭐 이게 맞는 거고 뭐 일정도 늦어지고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사기 등으로는 이미 재판에 갔으니까 저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내가 딱 들었을 때 내 귀에 딱 들리는 건 일단은 현금으로 피해 회복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어, 뭐 허재백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꽝이야. 뭘 근거로? 그런 게 제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간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기유사수신 등으로 해가지고 또 저는 거의 뭐 제 개인적으로는 100% 무죄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피해 본 상태에서
다 끝나면은 그, 그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이- 그, 그 사건의 사건 기록, 사건의 뭐 제출 내용 뭐 이런 거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 그 보석을 받은 사람은 주기적으로 전자발찌 상태를 뭐 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매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런 내용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가면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멍청한 것들, 되도 않는 것, 알도 못하는 것들이 법싸움을 해. 그렇게 비웃을 겁니다. 나중에 가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